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완벽히 만족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드물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싱크대가 작아서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좀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모든 게 만족스러워질까요?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한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공간이 커지는 만큼 수납 공간도 늘어나니 더 넓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집이 커지고 수납 공간이 늘어난 만큼 물건을 더 많이 사서 넣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유 공간이 생겨나는 만큼 청소할 공간 또한 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정돈이나 청소에 게으른 사람에게는 집을 넓히는 것이 그저 좋기만 한 선택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즐겨보던 TV 프로그램 중에 닥터 하우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집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MC였던 서장훈 씨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을 평당 2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물건을 쌓아두느라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2평이라면 결국 4천만 원을 버리는 셈이다. 굉장히 공감 가는 말이었습니다. 집이 좁으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며 없는 돈 때문에 괜히 조급해할 게 아니라 정리를 잘하는 것이 집을 넓게 쓰는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집은 청소하기 쉬운 집입니다. 정리정돈도 청소도 언제나 단시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비결은 물건을 적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없다 보니 자주 정리할 필요가 없고 청소 시간도 적게 걸립니다. 청소하기 수월하도록 집안 동선이 최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텔에 가면 마음이 편한 이유는 아마도 공간이 주는 쾌적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쾌적함은 꼭 필요한 만큼의 적은 물건이 주는 빈 공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느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살림살이도 최소화하려 노력하는 편입니다. 지저분한 집에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대개 비슷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도저히 의욕이 나지 않아서 등의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청소를 하지 못하고 집을 돌보지 못한다는 건 대부분 핑계입니다. 저는 한때 봉사활동 단원으로 활동했었는데 그때 거동이 어려운 분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방문할 때마다 너무나 깔끔해서 저는 어떻게 깨끗한 집을 유지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내 집에 언제든 손님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누가 방문해도 민망하지 않을 만한 깨끗한 집. 이 말은 저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필요한 물건의 제자리를 찾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물건 2개를 정리하고 3개의 물건이 들어오는 식의 생활 패턴이 이어진다면 아무리 열심히 정리를 해도 정리의 의미는 퇴색될 것입니다. 그만큼 정리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물건의 수를 제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물건 앞에서 언젠가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언젠가는 쓰일지도 몰라 버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시기에 맞게 꺼내서 쓸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언젠가라는 말은 참으로 모호합니다. 또 이런 언젠가를 기다리는 물건이 집에 쌓여갈수록 공간의 여유는 줄게 됩니다. 아마 집집마다 언젠가 쓰겠지 하며 공짜로 받은 행주나 작은 물티슈 등의 사은품이 수납장이나 서랍 안에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해서 산 것이 아닌 우연한 기회에 얻은 그런 물건들은 대체로 존재 여부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가급적 바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은품 행주가 하나 생겼다면 쓰던 행주는 더러운 곳을 닦아낸 후 버리고 새로운 행주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선가 수건을 받았다면 기존 헌 수건을 버리고 새 수건을 세탁해서 바로 쓰는 것입니다. 사은품은 대체로 소모품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수납하지 않고 받고 나서 바로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물건들이 집안에 많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집으로 물건이 들어오기는 쉽지만 기존에 쓰던 낡은 것은 내보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살이 왜 찔까요? 나가는 열량 대비 들어오는 열량이 많아서입니다. 집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잡동사니가 계속 들어오기만 한다면 과잉의 부작용으로 생활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공간, 내 집에는 되도록 꼭 필요한 물건들만 두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억이 있는 물건을 버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옷의 경우 처음 취업했을 때 입었던 옷, 신혼여행 갔을 때 입은 옷, 날씬했을 때 입었던 옷 등 그 옷에 담긴 추억이 소중해 차마 버리지 못하는 옷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본다면 추억이 없는 옷을 찾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추억이 담긴 그런 물건은 어제도 오늘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물건을 꼭 실물로 가지고 있어야만 추억이 되는 것도 물건을 버린다고 소중한 추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추억이 있다는 이유로 현재의 공간을 양보해가며 수십 벌의 옷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는 현재를 소중히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비중은 최대한 줄이고 현재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정돈된 환경을 누리고 싶다면 과거에 얽매인 물건들은 덜어내고 현재의 비중을 높이길 권합니다. 저는 물건이 많다고 해서 더 풍족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은 그저 필요에 의한 수단일 뿐 때로는 그냥 짐이 되어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저는 항상 필요와 불필요를 고민하고 물건의 양을 관리합니다. 최대한 불필요한 물건 없이 집에 꼭 필요한 것만 적재적소에 두고 생활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미니멀 라이프인 것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소비 습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소유하는 생활 태도가 미니멀 라이프의 기본이다 보니 가능하면 물건을 새로 사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또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 절약은 덤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무언가를 사기 전에 이 물건이 꼭 필요한가를 신중히 따져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기존에 있던 물건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자주 쓰지 않는 토스트기를 구매하기보다 기름 없는 프라이팬에 식빵을 굽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필요와 불필요를 현명하게 구분해가며 소비도 라이프 스타일도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합리적으로 맞추어 나가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꿈꾸는 집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집은 가족들이 거친 바깥 세상에서 돌아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꿈은 언제나 저의 정리 원동력이 됩니다. 가족에게 아늑한 공간을 제공하는 꿈. 이 꿈을 안고 저는 오늘도 정리를 시작합니다.